당장 만나. 네, 당장 만나 김수정 대표님과 함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이거 식상한 멘트 한번 제가 해봤고요. 2부에는요, 장애인 영화, 장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그리고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영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네, 무겁게 가볍게. 네. 네. 저희 당장 만나가 지금까지는 네. 게스트분 개인에 대한 사연을 중심으로 대화를 거의 진행해 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포맷을 조금 바꿔서 네. 1부에서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2부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홍현 씨가 굉장히 투머치 토커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희의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김수정 대표님과 함께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장애 영화라고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장애 이퀄 희망 그러니까 아니면 장애 이퀄 절망 둘 중에 하나, 희망 아니면 절망이야. 네, 그래도 예. 최근에는 조금은 다양화되고 있는 맞아요. 장애를 가진 캐릭터들이 그리고 장애를 다뤄내는 그런 방식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그래서 네. 우리 2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저희 두 명과 대표님이 각자 한 편씩 아. 3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저 이런 거 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준비해왔습니다. 영화 아, 프로그램 보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각자의 인생 장애인 영화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 제안자인 제가 첫 번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꼽은 영화는 바로 두구두구 해주세요. 네. 두구두구.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일단 듣자마자 물음표 뜨시는 분들 그쵸?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무슨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근데 의외로 어벤져스의 아주 많은 영웅들이 히어로가 되는 동기가 바로 장애예요. 저는 이게 당사자니까 그런 것만 보여요. 자, 예로 몇 명 그러게요. 갑니다. 응. 첫 히어로인 우리 아이언맨은 테러로 사고를 당해서 심장장애를 겪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아이언맨의 원동력이 되는 아크 리액터. 이거를 달게 되면서 힘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대장인 캡틴 아메리카는 네. 외소증에 천식, 고혈압, 류마티스에 만성 허약에 이게 막 종합병원이네.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진짜 종합병원인데 군대에서 슈퍼솔저 수술을 해줘서 거기에 약간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너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넌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장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영웅이 되고 또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는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손을 다 다쳐요. 네. 그래서 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이 의사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하다가 네팔에 갑니다. 마법을 배워요. 손을 고치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지금, 정말 네, 내가 대표님이 이거를 지금 현우씨 터지셨거든요. 사실 어벤져스를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 우리 헐크는 따지고 보면 정신분열의 일종이에요. 그쵸. 토르도 실명이에요. 토르도 누나적 실명하고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일단 인물들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뭐 장애를 다뤄낸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들고 그죠. 그리고 홍윤 씨가 어벤져스를 얼마나 지금 사랑에 맞지 않는지를 다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엿봤는데 네. 근데 이게 왜 인생 영화죠? 저는 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네. 장애가 일상화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블 히어로 영화들에서 수십 가지가 넘는 장애가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뤄내는 그 자체로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에서 나오는 장애가 후크 선장, 궁예님, 나한테 이런 되게 조금 부정적인 부정적인 캐릭터, 얘기. 예, 부정적인 캐릭터에 굉장히 좀 이게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내 영웅들이 저런 장애들을 갖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제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얘기 들으시고 약간 공감이 되시나요? 저 이거 너무 어거지 지점에 아니죠 지금?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장애에 대한 것들을 긍정과 부정의 그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거는 되게 궁금하네요. 아,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말씀해 주셨어.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 지점에서 약간의 위험 요소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벤져스에서 다뤄내고 있는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오케이, 컴온.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영웅들이 자신의 장애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 어떻게 보면 극복 프레임이 여기 있어요. 그러네. 다들 그걸 초월해 그러니까 버렸네. 아이언맨도 심장 장애가 있지만 대체 심장을 가진 거죠. 더 세졌어. 네,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의 영화에서 다뤄졌던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고
휠체어 사용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 프레임에서 조금 더 세련돼지긴 했지만 거기에 연장선상에 아직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캡틴 맞아. 아메리카도 자신이 가진 외소증을 그대로 지닌 채로 영웅이 됐다라면 조금 더 제가 바라는 장애 상이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홍윤 씨가 생각하는 어벤져스의 그 인식 개선의 측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더 완벽한 제 생각에는 있습니까? 네, 캐릭터를 한 명 소개를 아, 해드리고 오케이. 싶은데 네. 바로 얼마 전 정말 시즌의 마무리를 성황리에 짓지는 못했던 왕자의 아무튼 게임, 끝난. 네, 네.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네. 여기서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외소증 캐릭터가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장애 그대로 멸시받는 그 장면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 맞아.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그려지거든요. 근데 낫지 않아 이 장애가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지략과 어떤 언변과 리더십으로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이 티리온 라니스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장애인이야. 그 시즌 1밖에 안 봤는데 나중에 나보자. 또 봐야 되는군요. 네, 이거 시즌 1에서도 티리온이 멋있었어. 조금씩 조명되고 네. 있지만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장애인 캐릭터가 그 장애를 가진 모습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희망을 느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캐릭터를 그릴 때 그 전체적인 이 캐릭터의 외모도 처음에 이제 상정을 하지만은 그 외모보다는 대사와 인물의 변화, 이제 캐릭터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캐릭터에게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는 사실 외모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장애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러네. 네. 외형적인 그런 매력도 물론 처음에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외형이니까 그게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약간 홍윤 씨가 추천한 영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 저 바꿔도 드렸- 되나요? 제 추천 영화? 어벤져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어벤져스를 네. 못 봤어요. 근데 왜 본척했어요? 아니 근데 맞아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제가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최근에도 그 영화를 정주행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미. 근데 장애에 관한 언급을 저한테 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는데 네, 그 그렇다면은 그 예를 들면 토르가 중간에 시각 장애를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토르가 시각 장애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고뇌하고 그런 것도 혹시 나오나요? 없었어요. 힘만 더 세졌어요. 힘이 왜 근데 시력을 잃었는데 힘이 더 세졌죠? 아니 그 계기로 다른 적을 물리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세져서 더 날뛰게 되고 약간 그런 게 나왔어요. 네.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홍현 씨가 말한 지점도 알겠는 게, 그러니까 꼭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해서 막, 나 장애를 극복해야 돼라던가 아니면은, 내 장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뇌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도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 사실 쟁점을 들고 왔어요. 두 분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어떤 쟁점? 아니 이렇게 네. 장애 캐릭터가 대중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식이 바뀐다고 보는 게 우리가 맞는 걸까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를테면 얘가 하나 있는데 우리 7번 방의 선물에 용구 캐릭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인데 우리가 정말 그 정도면 저는 전 국민의 온 가정에 그쵸. 그 장애인 캐릭터를 다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뭔가 나아진 게 있었나. 이게 의식의 변화가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생겼을까? 약간 이런 거는. 저는 장애 당사자로서 작품 내에서 장애인을 다룰 때 되게 날카롭게 보거든요. 정말 곤두서서 봐요, 작품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번 방의 선물을 봤을 때는 저는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라는 요소가 다뤄짐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동을 주기 위한 요소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장애가 일상화가 되고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장애에 대해서 좀 잘 다뤄낸 작품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감동도 있으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잘 맞았던 작품은 전 마라톤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는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반응이 다른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말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그러면은
치킨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건 좀, 잘 살렸어. 맞아. 하이 톤으로 네,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고 비슷한 톤들을 많이 이렇게 자아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마라톤 이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는 사람들이 피했거든요. 근데 마라톤 이후에는 와서 말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냥 재밌어하는 초은이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영화라는 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7번 방의 선물 이후에도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성대모사가 되게 늘었죠. 근데 그 성대모사가 자칫 장애를 비하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것들이 사실 7번 방이 가장 장애인을 묘사한 캐릭터 중에 이제 나쁜 예 중에 하나로 꼽히죠. 보통의 그 장애를 희화시키고. 근데 사실 요새는 좀 더 많이 발전해서 증인 같은 경우는 장애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주변에 우리 곁에 있는 그냥 친구 아니면 이웃 사람 가족 이렇게 되는 그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사람 존재를 자체 인정하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 속에서 좀 그러니까 보편적인 대중분들이 보여주시는 반응 중에서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7번 방의 선물처럼 그러니까 장애에 관해서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들은 되게 불편한데 대중들은 그래 저렇게 다뤄지는 게 기본적인 그동안에 미디어에서 다뤄왔던 모습이니까. 근데 오히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내에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다던가 하면은 왜 장애를 이렇게 비하하냐 라는 식의 반응이 오히려 붙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댓글이나 평가를 맞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잘못된 시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오케이. 우리 바로 자연스럽게 네. 한국 영화의 장애 캐릭터 변천에 대해서 우리 현악이 형 영화 소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딱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개봉한 ING라는 영화를 제 인생 영화로 꼽았거든요. 좀 몰랐어요 장애인 영화인지 그거. 네, 근데 ING라는 영화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고3 때 이 영화 봤거든요. 영화의 주인공도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임수정 씨가 주연이었는데 너무 임수정 씨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배우셔가지고 우선 빠져들게 되는 첫 번째 요소가 그거였고, 그때 당시에 작품을 볼 때는 임수정 씨가 희귀병을 가진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 치료만 받다가 어느 날 퇴원을 해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임수정 씨가 손이 형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녀요. 그래서 그 장갑을 끼고 다니는 뭐 손에 대한 에피소드도 이렇게 나오고, 김래원 씨와 만나면서 약간 알콩달콩한 그런 기류도 나오고 하는데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저도 임수정 씨가 이렇게 장갑을 벗게 되는 시점이나 장갑으로 감추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김래원 씨가 도와주는 이런 장면들에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지? 라고 이렇게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신선했던 측면이 있었던 게, 우선 임수정 씨가 손을 수술해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비장애인들이나 대중들의 인식하에 멀쩡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들 생각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영화 안에서 그냥 장애를 오롯이 끝까지 가져갔고, 그리고 그 장애가 초점이 아니었어요. 그 장애를 바라봤을 때 장애인이어서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그 학생 자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그 학생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점, 그리고 그 학생을 사랑하게 된 남자의 시점이 나왔고, 저조차도 처음에는 장애를 주목하다가 다시 영화를 볼 때는 그 오롯이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저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로 저는 꼽아봤는데, 어떻게 제 인생 영화 들으시고 오히려 장애가 은은하게 좀 다뤄진 거네요. 직접적으로 막 그랬다기보다는. 절정이 없어요. 이 영화는 저는 그래요? 되게 소소한 일상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좋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스펙타클함은 없거든요, 그 안에. 근데 우리 일상이 녹아있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 시절을 생각해보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네요. 그렇게 캐릭터를 다뤘다는 게. 저는 2003년 이때쯤 생각하면 맨발의 기봉이나 이런 영화 생각나요. 맨발의 기봉이. 이거 장난 아니죠. 나쁜 캐릭터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캐릭터들 많이 생각나는데 되게 조금 의외네요. 그때 당시엔 정말 신선했었던 거죠.
장애를 다뤄내는 게 그냥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게 요즘에 와서야 몇 작품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네. 또 홍윤 씨 저랑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 영화 진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이 진짜 영화 많이 본 게 아닌 거. 저 정말 네. 본다고 봤는데 네. 어떻게 이걸 안 봤지? 근데 제 설명을 들으시고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생겼어요. 한번 봐야겠네. 네. 저희 또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장애를 잊고 보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요 파트에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한국 영화 속의 장애인 캐릭터들의 변천을 네.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그쵸. 어떻게 우리가 나아지고 있나 네. 한 십몇 년 전이랑 지금 얼마나 좋아졌나 인식이. 홍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맨발의 기봉이로 대표되는 장애를 어떻게 보면은 좀 캐릭터화시킨 희화화시킨 그런 영화들이 줄을 잃었던 게 사실이고 이 맨발의 개봉이 생각해보면 이번에 개봉했던 나의 특별한 형제의 캐릭터하고 이광수님 네. 캐릭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많이 이건 진짜 다르죠. 이건 정말 이걸 캐치해내면 장애인 잘할. 약간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 나의 특별한 형제는 저 진짜 반가웠던 측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형제시잖아요 또. 네. 근데 주인공 중에 신하균 씨 캐릭터가 정말 좋았던 게 맞아. 흔히들 장애인은 천사표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신하균 씨는 현실의 약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뭐 그 봉사활동 시간을 뭐 이렇게 팔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장애상만이 아니라 현실의 장애상.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되게 반가웠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리얼이죠. 이거 제 어떤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저희 팟캐스트하고 상관없이 저는 네. 장애인이 착하게 살기 힘들다. 우리 이렇게 힘든데 네. 어떻게 그쵸. 착하게까지 사냐. 약간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어떻게 착해요? 말이 안 되지. 약간 착한 이렇게 사람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욕망 덩어리에 약간 네. 이런 게 묘사가 될 필요가 그쵸. 있다. 인간인지라. 네. 그런 인간적인 면. 이게 저는 그 전에 일본에서 작년 말 12월에 개봉한 이런 한밤중에 바나나라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전신마비인 분인데 그분이 자원봉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7, 8명 돌아가면서 그분이 시설에서 나와서 사는 것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엄청 독설해. 장난 아니에요. 역시. 다들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말로 다 시켜먹고 정말 나 밤중에 바나나 먹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한밤중에 바나나라니?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나 구해갖고 결국 온다는 그런 에피소드부터 이제 시작한 건데 일본의 그 사회복지 현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그쵸. 탈시설 문제들과 겹쳐지면서 저렇게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쳐지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건가에 고민을 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있는 맞아요. 이게 장애인의 표현도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진짜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또 하나 뽑아왔던 게 블라인드라는 영화 있어요. 그 김하늘 씨가 나왔던 저는 우리 장애인 영화가 소재가 너무 장르가 너무 협소하다. 맨날 드라마, 감동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잘해봐야 멜로 이건데 블라인드라는 영화는 스릴러물이에요. 이건 그쵸. 정말 그쵸, 보시죠. 재밌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장애인이 캐릭터로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영화에서 좀 보여준 좋은 예시 같아서 기억에 그거는 남아요. 이제 안성훈 감독님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들었던 게 블라인드인데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쓰셨던 그 시각장애에 대한 그 아이템만 가지고 쓰셨다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다 엎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각장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장애에 대한 접근도가 인식도가 굉장히 다르세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영화에도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저렇게 살구나 그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가 얼마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면요. 블라인드 이후에는 제가 뭐 공연을 하거나 강연을 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맞춰보라고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뭐 키는 몇이게요. 뭐 저는 뭐
살쪘게요, 말랐게요, 막 이러면서 그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반가웠어요. 왜냐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삶의 그 노하우들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정말 심파 느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장애를 잘 다뤄낸, 잘 이용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요소를 잘 활용했다. 그냥 단순한 논리나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극적인 요소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블라인드의 참 가장 좋았어요. 좋은 점은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맞아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갑자기 눈 뜨지 않았어요. 네. 끝까지 아. 그걸로 해서 며칠 전에 홍윤 씨 만났을 때 우리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왜 장애를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내면은 중도의 장애인이 돼가지고 남자가 장애인이 됐으면 여자 그리고 가족들이 내미는 손을 다 거절하면서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세상과 단절돼 난 있어. 끝났어. 난 막 저리 가. 어둠에 막 휩싸여 있고 아, 이거 진짜. 갑자기 비례대 정책이 그런 거를 많이 나오다가 네.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막 혼자 고뇌하고 이런 것만 나오다가 네. 이런 블라인드 같은 영화를 만나면 정말 그니까요. 대중들도 솔직히 놀라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네. 블라인드 영화를 제작하신 분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스토리에 이거 쓰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조금 얇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이 캐릭터는 장애인으로 살았을 때 뭐가 힘들었을까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 작품이 늘어나면 좋겠다. 네. 자, 우리 근데 제일 중요한 추천 영화가 네. 아직 시작이 안 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추천 네. 영화 저희 대표님이 선정하신 영화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 위켄듀댓이라는 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네. 9명의 정신장애인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겪는 우여곡절 이러면서 성공기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좀 모아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는 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거와 이탈리아에 대한 이탈리아가 79년, 78년 그 정도의 나자리아법이라고 정신장애인들을 가두는 금지하는 법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다가 수용소처럼 이제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을 줘야 되냐. 근데 이제 원래 이탈리아가 그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곳이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는 일이 되지 않겠죠. 봉투도 잘못 붙이고 뭐 이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쵸.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것 시설 안에만 자체가 계셨기 맞아. 때문에 네. 일이라는 거 내가 뭔가를 그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표를 붙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동일하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회의를 해서 동일하게 한 표씩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 협동조합의 원칙은 1인 1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이나 전체 시설이나 복지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너도 의견이 있고 나도 그러네. 의견이 있는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 인정을 하는 그 순간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이 곧 당사자의 의견이 되고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저는 뭐 장애인분들도 보셔도 좋지만은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보호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꼭 봐야겠다라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대표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공동체 상영밖에 자, 오케이. 네. 자 모아야겠습니다. 네. 이건 네. 같이 저도 봐주세요. 출제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거. 공동체 상영으로 봐야 될 것 네. 같고 위켄듀댓은 30명 이상 이렇게 15만 원 네. 내시면 자, 보실 수 있어요. 30명. 네. 네. 근데 이렇게라도 영화 볼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있는 게 그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 같아요. 감사한 네. 일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죠. 장애인의 발언권과 비장애인의 발언권이 같은 선상에서 같은 무게로 그러니까. 놓일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ING라는 영화도 그래서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린 어벤져스도 네. 약간 그렇게 좋은 게 있다. 네. 뭔 소리야? 그냥 진짜 정말로 정말로 그냥 수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네. 근데
마라톤이라는 영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엄마의 케어를 계속 받지만 마지막에는 그 주인공이 스스로 달리겠다라는 걸 의지를 표명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지점이 다뤄지면 이게 확실히 저희 장애 당사자의 눈에도 좋은 영화로 비춰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 옛날 영화인데 오아시스 혹시 다 보셨어요? 이창동 감독님의. 네, 오아시스의 장애인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에서는 발달장애인 남성과 뇌성마비 장애인 여성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게 나온 영화였는데 어떠셨어요? 영화는 너무 좋아요. 인간의 이제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장애인이 과연 그렇게 이제 괴롭게 보이는 모습들을 그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들거든요. 비극의 소재로. 네. 맞아요. 홍윤 씨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되게 진짜 그렇게 그려져요. 진짜 어떻게 어떤 면에서 정말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묘사가 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장애인의 어떤 사랑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이걸로 그때 그분이 뜬 거잖아요. 문소리 씨요? 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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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랬던 영화라서 언급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 정도면 오늘 영화 한 10개 짚었어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 대본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작품 진짜 많고 네. 언급 못한 영화도 많지만 그냥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저 영화에서 다뤄진 장애는 이런 면은 좋지만 이런 면은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서 보시는 관점이 생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네. 네,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네요. 대표님도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인 영화가 좋고 보면 좋은지 꼭 그렇다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네. 그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소모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성맞추기처럼 소모된다면은 그 사람이 굳이 장애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중요한 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캐릭터를 구성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데 이 구성을 하고 캐릭터를 잡는 게 가장 큰데 그 사람을 소모된 캐릭터나 아니면 부정적인 거나 그랬을 때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까 현학 씨도 얘기했지만은 이 극 중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표현들이라든지 그 이제 일상성이나 그런 그 캐릭터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한 대사들이 그것만 딱 떼서 봤을 때는 뭐 장애인 비하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전체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가 구성이 되지 그것까지 하면은 장애인 캐릭터 넣지 마 귀찮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괜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캐릭터를 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봤을 때는 그런 언급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좋은 말씀. 네, 좋은 부분에서의 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저희가 영화 이야기는 네, 영화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눠봤는데 네. 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님 모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베리어프리 영화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본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당장 만나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두 분하고 장애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사실 요새는 다른 영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갖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방송을 보면서 들으면서 혹시 베리어프리 영화 뭐지? 이러면서 한 번쯤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당장 만나는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제작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이현학이었습니다. 저 오늘 멘트 하나 준비했어요. 네, 어떤 멘트죠? 영화 같은 인생, 인생은 영화처럼.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요. 네. 정말 곱씹어 볼 수 있는 네, 저는 좋은 얘기였고요. 신홍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끝인사 해주시면.
네, 반가웠습니다. 김수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배려풀이 영화위원회 꼭 검색해서 다들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